에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간헐적 단식 줄여서 간단을 하면 오토파지가 돼서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토파지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 우리가 굶어도 좋은 이유 오토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상식을 하나 좀 깨볼게요. 간헐적 단식이든 뭐든 이 단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거부감을 크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굶는 거는 이거 절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영양소 부족해서 큰일 나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바빠서 한두 끼 못 먹을 때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심지어 아침 안 먹는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도 과연 몇 끼 굶는 게 그렇게 큰일일까요? 또 영양이 부족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크게 없는 게 애초에 영양이 즉 에너지가 넘쳐서 살이 찌는 거죠. 우리들 뱃살에는 이미 에너지가 써도 남을 만큼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일 수 있는데 우리는 애초에 매일 단식을 하고 있어요. 밤에 잘 때는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든 점심이든 뭔가 밥 먹을 때까지 우리는 단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도 영어로 하면 breakfast인데요. 여기서 fast가 단식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 break fast, 즉 단식을 깬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매일 단식을 밤에 하고 있어요. 하는 김에 상식을 하나만 더 깨보죠.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잘 보호해야겠죠. 부셔지거나 분해되지 않게 잘 보호해야죠. 왠지 몸 안의 세포가 분해된다고 하면 막 뭔가 무섭고 큰일 난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세포가 아예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만 있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포든 뭐든 이 살아있는 거는요, 쓰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갈아 끼워야 될 때가 생기거든요. 만약 이 분해 작용이 없다면 우리 몸은 세포 쓰레기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세포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으면 그거 분해해서 버릴 거 버리고 재활용할 거 재활용해서 다시 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는 영어로는 오로파지죠. 오토는 자신을 의미하고 파지는 먹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토파지의 문자 그대로 의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자가포식이라고도 하죠. 신체가 세포 내에서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제거하고 이거를 분해해서 나온 것들은 또 세포 수리를 위해서 재활용하는 자연스러운 자기 보존 메커니즘입니다. 오토파지가 있어야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더 건강한 새 세포를 재생성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자기 파괴라서 매우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의 이론 과정입니다. 무슨 이상한 사이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크리스티앙 드 뒤브는 오토파지의 핵심인 이 리소좀을 발견하고요. 1974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요시노리 오스미가 이 연구를 오토파지와 유전자까지 연결시키면서 2016년도에 또 노벨상을 받았어요. 즉 노벨상이 2개나 배출된 연구 분야로서 최근까지도 아주 핫한 분야입니다. 네이처지의 2015년 논문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수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다 보면 불필요한 분자들이 세포 안에 축적될 수 있고요. 때때로 이러한 분자들이 세포의 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오토파지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정화하는 거죠. 세포의 청소부 겸 재활용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전은 다음의 그림과 같아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아이솔레이션 멤브레인, 즉 격리막이 생겨서 분해할 곳을 딱 둘러쌉니다. 아무 곳이나 다 분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해할 곳, 즉 청소할 곳만 딱 둘러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역이 격리된 것을 오토파고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리소좀이라고 아까 말했죠? 그 녀석이 와서 결합을 해요. 그러면 오토파고솜과 리소좀이 합쳐져서 오토리소좀이 되면서 격리 구역 내에 분해가 시작됩니다. 분해되고 나면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 물질들은 인체 내에서 전부 재사용됩니다. 즉 오토파지는요, 내 스스로 내 몸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1. 안 좋은 거 없애고 2. 재료는 재활용하고 3. 새로 만드는 것이죠. 오토파지는 정말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19년도 연구에 따르면 오토파지가 암세포의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죠. 칸사스 의대의 20년도 리뷰 논문에 따르면 오토파지가 약물 및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으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리 디드로 대학의 19년도 연구에 따르면 오토파지가 여러 간 기능에 관여하며 윌슨병, 급성 간 손상,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만성 알코올 관련 간질환과 같은 여러 간질환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캠브리지 의대 15년도 연구를 보면 오토파지가 감염성 및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세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며 염증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는 증거도 있다고 합니다. 뉴멕시코 의대 15년도 리뷰 논문을 보면 오토파지가 세포를 외부 미생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매사추세츠 의대 15년도 연구에서는 오토파지가 암세포만 골라내서 제거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작용들은 사실 오토파지가 1.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요. 2. 잔류 단백질은 재활용해서 3. 수리 가능한 세포에 에너지와 건축자재를 제공하고 4. 더 큰 범위에서 재생을 촉진하고 건강한 세포를 생성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낡은 것을 없애고요. 새 것이 들어올 자리와 자원을 마련함으로써 노화도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이 오토파지는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오토파지 활성법은 단식입니다. 오토파지는 말 그대로 스스로 먹는 거잖아요. 먹을 게 정말 없어야 스스로 먹겠죠. 따라서 단식을 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됩니다. 단식을 하지 않고 고지방, 저탄수화물, 케토식으로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긴 있고요. 스크립스 연구소의 10년도 연구에 따르면 금식이 오토파지를 유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단기 금식은 뇌세포에서도 오토파지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슈아드 의대의 18년도 리뷰 논문에 따르면 금식과 칼로리 제한이 모두 오토파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굶거나 칼로리를 제한하면 세포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세포는 여기에 반응해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오토파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청소해버리고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운동입니다.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의 12년도 연구를 보면 신체 운동이 근육, 간, 췌장, 지방 조직을 포함한 대사 관련 장기에서 오토파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코펜하겐 대학의 18년도 연구를 보면 운동은 신체 세포에 스트레스를 가하는데 이때 세포의 구성 요소들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는 이러한 문제에 오토파지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는요, 우리 인간의 골격근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다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는 방법은 단식, 절식, 그리고 또 운동인데요. 이 두 가지 하면 생각나시는 게 없으신가요? 저는 바로 떠오르는데 바로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 간단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 키워드, 단식과 운동 중에 운동은 그냥 적절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문제는 단식입니다. 단식을 하면 좋은 건 맞는데 그냥 무작정 굶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간단은 하셔도 됩니다. 간단도 뭐가 안 먹는 거는 똑같은데 굶는 다이어트와 간단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간단은 1. 미리 계획을 하고요. 2. 정해진 시간에만 단식을 하고요. 3. 식사 시간에는 정확하게 필요한 영양분은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4. 이렇게 안 먹는 시간 확보함으로써 인슐린 민감도는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은 내려서 지방 합성이 활성화되는 것도 맞고 5. 결과적으로 똑같이 굶는 게 있는 것 같더라도 간단은 살이 덜 찌는 몸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1. 대중 없이 무작정 참으면서 최대한 안 먹고 봅니다. 2. 영양분도 규칙적으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3. 굶어서 빼다 보니 근손실은 심하고요. 4. 그렇게 굶다가 입이 터지면 가끔 폭식으로 이어지다 보니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서 도리어 인슐린 저항성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살찌는 몸이 되어버리겠죠. 전쟁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후퇴를 하더라도 전략적 후퇴와 그냥 막 도망치는 건 다르죠. 전략적 후퇴는 미리 정해놓고 심지어 막 도망가는 길에 복병도 막 깔아놓고 준비해서 딱 체계적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그냥 막 도망치는 거는 나 살려라 하고 막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다 보니까 막 도망가면서도 막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죠. 간단이랑 그냥 굶는 거는요, 정말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이렇게 해서 오토파지가 뭔지 왜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토파지가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닐 수도 있고요. 주의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 대학 사우스웨스턴 의료센터의 17년도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오토파지는 심장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며 과도한 오토파지가 또 일부 심장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 펜실베니아 대학의 19년도 연구에서는 오토파지를 억제하면, 그러니까 오토파지를 못하게 하면 오히려 종양 성장이 제한되고 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오토파지의 증가가 기존 암을 가진 사람의 예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서 미시간 대학의 19년도 연구에서도 오토파지가 암세포의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종양의 단계에 따라서는 오히려 오토파지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도 합니다. 즉 오토파지가 너무 과해도 안 되고요. 몇몇 사람들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약을 복용 중이거나 임신 중 아니면 모유 수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인과 상담 후에 단식 등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에게는 적당한 단식과 오토파지는 분명히 거의 다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그냥 소위 말하는 굶는 다이어트와 간단의 차이가 심하게 좀 드러나는데요. 앞서 말한 오토파지의 나쁜 점들 대부분은 그냥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 특히 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대책 없는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시고 꼭 간단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